퇴근길 복잡한 시장의 노이즈는 다 걷어내고 수면 아래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23년 동안 글로벌 헤지 펀드랑 퀀트 데스크에서 구르면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시장은요, 진짜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기 한참 전에 거대한 환상, 즉 내러티브에 먼저 풀베팅을 때린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늘 말씀드리죠. 본 해설은 투자 참고용일 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설해볼 자료들의 핵심 테마가 바로 그 내러티브의 끝판왕 2026년 통신 장비 시장입니다. 무선, 유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할 것 없이 지금 다 요동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피지컬 AI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우리를 홀리는 거대한 신기루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냉정한 퀀트의 시각으로 이 판 완전히 한번 뜯어보시죠. 일단 이 미친 숫자부터 좀 보시죠. 무려 757%. 올해 상반기 대한광통신이 찍어버린 YTD 주가 수익률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 밑으로 RF 머티리얼즈가 301%, 오이솔루션이 167% 쫓아가고 있어요. 저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숫자를 딱 보면 머릿속에 바로 경고등이 켜집니다. 잠깐, 이거 텔레그램방 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한 포모인가? 아니면 2020년 큰 그림을 미리 본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짐 싸서 넘어온 건가? 주가는 이미 코스피 수익률을 아득히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단순한 열광에 휩쓸리지 말고 이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행간의 의미를 아주 냉철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추론의 깊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통신 장비가 이렇게 무섭게 랠리를 펼치면 짬 좀 찬 투자자들은 자동으로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2020년 5G 테마 때 그 롤러코스터 탔던 뼈아픈 기억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지금의 급등세가 과거 망령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끄는 피지컬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슈퍼사이클의 여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으려면 통신장비라는 이 지독한 섹터가 가진 아주 독특한 태생적 한계이자 무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섹터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는 기가 막힌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버블 인 마이 DNA라고 부르거든요. 닷컴 버블이나 5G 사이클 때를 한번 복귀해보세요. 통신 섹터는요, 벤더들의 실제 수주 공시가 뜨거나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가 장부에 딱 꽂히기도 전에 움직입니다. 그냥 네트워크 기술 혁신이 온다, 이 명분 하나만 딱 던져주면 시장의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멀티플을 우주 끝까지 팽창시키는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실체가 없는 껍데기 과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숫자가 나오기 전에 대중의 상상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놀이터라는 뜻이죠. 자, 그럼 산업 밸류체인과 기술적 해자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샴페인 가품 걷어내고 진짜 승자와 가짜를 발라내보죠. 지금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드는 세 가지 축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무선, 유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무선 쪽은 지금 미국 주파수 강맨이 AI 랜이 하면서 내러티브가 아주 뜨겁죠. 유선은 구리선에서 광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교체 사이클이 돌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폭발적인 녀석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클러스터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다 보니까 정작 GPU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자체에서 엄청난 병목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걸 뚫어뻥처럼 해결해줄 CPU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들이 등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보따리는 역대급으로 풍성해요. 하지만 다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AT&T가 무려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수백조 원 단위의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빵 터뜨렸습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 딱 뜨면 시장은 난리가 나죠. 와, 드디어 미국 통신사들이 지갑 연다! 무선 장비주 풀매수 가자!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만큼 멍청한 듯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위기 한번 환기하고 갈까요? 수면 아래서 진짜 돈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까보시죠. 23년차 퀀트의 시각으로 저 2,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파일을 해체해보면요. 마치 폼나게 최고급 대형 세단을 샀는데 차값 자체보다 매달 나가는 비싼 보험료, 기름값, 소모품 교체 같은 유지 보수비, 즉 TCO가 훨씬 무섭게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 돈의 대부분은 당장의 순수 무선 설비 투자보다 낡은 망을 오래 쓰기 위한
장기 유지 보수, 바닥에 까는 광 케이블 인프라, 그리고 위성이나 공공망 쪽에 아주 얇고 넓게 펴 발라져 있을 확률이 다분합니다. 한마디로 당장 우리 통신장비 업체들 실적표에 꽂힌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거대한 기대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격을 뼈저리게 아셔야 해요. 단지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표 하나 달랑 보고 무선 장비주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하는 거요? 그거 포커판에서 확률 한 자릿수인 인사이드 스트레이트 노리고 판돈 무리하게 밀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가 확산되면 통신망 고도화돼야 하는 건 팩트죠. 근데 물리적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중앙통신망까지 굳이 왕복시킬까요? 아니죠. 기계 바로 옆에 찰싹 붙어있는 엣지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전국망 단위 대규모 무선 투자가 당장 쏟아지기엔 아직 넘어야 할 논리적 허들이 첩첩산 중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치에 쾅 부딪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볼 수밖에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리선에서 일반 광통신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예 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의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지나 칩셋이랑 광엔진을 그냥 한 몸통으로 묶어버리는 CPU로 지나가고 있죠. 왜 이 난리를 칠까요? AI 클러스터 덩치가 커질수록 옛날 구리선으로는 그 미친 듯한 발열과 전력 소모, 그리고 속도 지연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빅테크들 목숨이 달린 생존 필수 진화화입니다. 자, 그럼 퀀트적 밸류에이션, 현실의 갭을 보시죠. 숫자의 영역에서 리스크를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과거 4G, 5G 사이클 때 우리 국내 통신 장비주들 시가총액하고 실제 찍힌 매출액 사이의 괴리를 한번 쭉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내러티브가 딱 시작되면 시총은 수직으로 날아가서 에베레스트산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실제 매출액은 어때요? 한참 뒤에 찔끔 오르거나 아예 주가 상승폭 근처도 못 가고 빌빌대는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 이 무시무시한 현실의 갭을 못 버티고 주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묻지마 테마성 무선 장비 투자가 피눈물로 증명해온 역사적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스탠스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또다시 5G 때처럼 언제 처질지 모르는 신기루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진짜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수학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뻔하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글로벌 통신장비 벤더들 무선 쪽 실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향 광통신 수주랑 매출? 이건 이미 폭발적인 속도로 J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막연한 스토리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 흐름표에 진짜 잉여 현금 흐름, 진짜 돈이 꽂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CPO 밸류체인 생태계를 쫙 펼쳐보면 맨 위 글로벌 거인들, 밑으로 수많은 장비사들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해자, 즉 돈을 쓸어 담을 길목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한국의 오이솔루션이나 성호전자 같은 기업들 잘 보세요. 이들은 저 거대한 광통신 부품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립하고 빛의 오차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광정렬장비나 외부 광원단에서 정말 작지만 절대 무시 못할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파놓고 있습니다. 남들이 두뇌에 해당하는 칩 만들어서 뽐낼 때 우리는 그 칩에 빛을 쏘고 데이터를 쏴주는 아주 핵심적인 톨게이트를 꽉 잡고 토행렬을 걷는 셈이죠. 이어서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데이터 센터 병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역학을 파헤쳐보죠.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매일 포트폴리오 굴리는 제 실전 시각에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투자라는 게 결국 시스템에서 제일 꽉 막힌 병목이 어디냐, 그거 찾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자, 최고급 레이싱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엔비디아 GPU는 분당 1000rpm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 터보 엔진입니다. 근데 이 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의 한계가 엔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엔진으로 연료를 펌프질해서 쏴주는 연료 파이프, 즉 기존 광트랜시버가 좁아 터져서 거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파이프가 좁으니까 연료가 컵밑까지 차올라서 쾌쾌대는 거죠. 이 좁은 파이프의 마찰과 저항을 싹 없애버리고 유체역학적으로 연료를 콸콸 쏟아붓게 만들어주는 혁신 솔루션. 그게 바로 반도체 공정을 쓴 실리콘 포토닉스랑 CPU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의 궁극적인 속도는 엔진이 아니라 저 파이프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인사이트 하나를 얻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더 이상 단순한 파이프 쪼가리가 아니다. 피지컬 AI의 중추신경망 그 자체다. 옛날에는 그냥 데이터 짐짝처럼 실어 나르는 멍청한 더미 파이프 취급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이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가 AI의 지능과 학습 속도를 결정짓는 두뇌의 핵심 파츠로 신분이 격상된 겁니다.
우리가 이 통신 장비주를 바라볼 때 옛날 방식의 레거시 인프라라는 낡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AI 코어 인프라라는 새로운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당장 장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시나리오 전략과 액션 플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매크로 진단 싹 끝났고 기술적 해자도 확인했죠. 그럼 포지션을 잡아야죠. 이번 사이클에서 저희 포트폴리오 선호도는 정말 확고합니다. 비중 확대, 압도적일 순위는 볼 것도 없이 데이터 센터 광통신입니다. 여긴 시장의 헛된 상상력이 아니라 찐 수요와 시장 규로, 즉 TM 확장이 단단한 데이터로 꽂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이 순위는 광인터넷 교체 수요가 눈에 보이는 유선망이고요. 과거에 우리 피를 뜨겁게 했던 무선망 투자는 아쉽지만 아직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니까 가장 후순위, 즉 로우웨이트로 철저히 깔고 갑니다. 상상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에 기반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중 조절입니다. 진짜 펀드 매니저나 전략가라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명확한 시나리오별 트리거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점진적 우상향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광원이나 CPU 정렬 공정 쪽에서 북미 빅테크들의 실질적인 대규모 수주 공시가 빵 터져준다? 그럼 거기가 바로 비중을 미친 듯이 실어야 하는 불마켓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글로벌 매크로가 꺾이면서 빅테크들이 우리 AI 투자 지출 좀 줄일게 하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그 즉시 미련 없이 비중을 덜어내야 하는 베어 시나리오로 기계처럼 전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쫙 분석해드린 이 팩트들을 종합해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셔야 할 탑픽은 바로 성호전자입니다. 목표가 10만 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담아 제시합니다. 왜냐? 성호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CPU 전환의 가장 좁은 병목, 그 광정렬 장비 쪽에서 아주 확실한 수주 모멘텀을 쥐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레이저 칩 깎는 글로벌 기업 루멘텀, 그리고 국내 오이솔루션이나 RFIC 같은 기업들도 핵심 관심 종목 바스켓에 딱 넣어두시고 계속 트래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절대 신들린 예측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확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차가운 무대죠.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속빈강정 같은 무선망 내러티브부터 데이터 센터의 엔진 병목 현상까지 아주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가장 소름 돋았던 숨겨진 리스크 요인이 뭐였습니까?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뷰를 전부 데이터로 싹 긁어 모아서 아주 정밀한 베이지한 확률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노이즈를 싹 걷어내는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에 뵙겠습니다.